서울의 추운 거리에서 울고 있는 한 어머니를 본 BTS 정국은 그날 한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2024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34살 김현숙은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며 손에 반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책상용 램프, 작은 선인장, 몇 가지 개인용품이 들어있는 이 상자는 4년간의 직장 생활의 마지막 기념품이었다. 미안해요 현숙 씨. 회사가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아침 사장이 말했다. 퇴직금은 2개월 후에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2개월 후 연숙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12살 민호, 8팔 소영, 5살 혜준.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혼자서 싸우고 있었다. 오피스 빌딩 밖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47,000원, 이 돈으로는 최대 일주일 버틸 수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뭘 해야 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혼잣말을 했다. 바로 그때 폭우가 시작됐다. 3월의 차가운 비가 마치 눈물에 동조하는 것 같았다. 우산이 없었고 반지 상자가 젖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지만 버스를 놓쳤다. 다음 버스는 20분 후에 올 예정이었다.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말하지? 민호의 수학학원비, 소영의 피아노 레슨, 혜준이의 어린이집 비용.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속삭였다. 아마 청소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웨이트리스, 나이에 대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때 BTS 멤버 정국이 근처 카페에서 나왔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도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으로 피했다.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를 알아챘다. 연숙은 젖어가는 반지 상자를 들고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정국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겼다. 가까이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로 먼저, 그 다음 한국어로. 괜찮으세요? 연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스크를 쓴 젊은 남자를 봤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빠르게 눈물을 닦으려고 했다. 정국은 그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산이 있어요. 우산을 펴며 말했다. 같이 쓰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국은 이미 우산을 그녀 위로 들고 있었다. 반지 상자가 더 젖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일이 끝나셨나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며 물었다. 연숙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네, 해고됐어요. 자녀분들이 계신가요? 셋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국이 가슴이 조였다. 이 여자는 새 아이와 함께 혼자 남겨진 엄마였고 실업자가 되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현숙이에요. 저는 정국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회계 업무요. 4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가 축소되고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국은 조용히 들었다. 이 여자에게는 진실한 고통과 걱정이 있었다.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살, 8살, 5살이에요. 큰애 민호는 매우 이해심이 많지만 다른 애들은 너무 어려요. 남편분은요? 연숙이 얼굴이 어두워졌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정국의 마음이 찢어졌다. 이 여자는 정말로 혼자서 게다가 새 아이와 싸우고 있었다. 연숙 씨, 부드럽게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낯선 사람인데요. 예. 도움이 필요하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때 버스가 왔다. 정국이 저와 함께 가세요. 더 나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연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데려갈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함께 버스에 탔다. 연숙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다. 길에서 정국이 물었다. 어떤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세요? 호계, 컴퓨터, 고객 서비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결혼하면서 중단했어요. 육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웃이 가끔 도와줘요. 민호도 동생들을 돌봐줘요. 매우 성숙한 아이예요. 30분 후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3층 건물의 낡은 건물의 좁은 아파트였다. 정국이 들어갔을 때 깨끗하지만 매우 소박한 집을 봤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엄마, 얘 늦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정국 씨예요. 저를 도와주셨어요. 소영과 혜준도 왔다. 새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국을 바라봤다. 아이들, 연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와 얘기할 일이 있어요. 정국은 아이들과 인사했다. 민호는 진지하지만 예의 바르고, 소영은 수줍어하지만 귀엽고, 혜준은 알바라고 호기심이 많았다. 정국 아저씨, 혜준이 말했다. 낯이 익어요. 정국이 웃었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았다.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연숙과 부엌에 앉았다.
연숙 씨, 정국이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네. 월 지출이 얼마나 되세요? 연숙이 계산했다. 집세 80만 원, 전기수도 15만 원, 식비 40만 원, 아이들 학교비 25만 원, 총 약 160만 원이요. 빚이 있으세요? 남편이 죽은 후 병원비가 남아 있어요. 500만 원, 월 2만 원씩 갚고 있어요. 정국이 메모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나요? 민호가 수학학원으로 내요. 매우 재능이 있거든요. 소영이는 피아노 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레슨이 비싸요. 혜준이 어린이집 비용도 있고. 본인은 뭘 하고 싶으세요? 꿈이 뭐예요? 연숙이 놀랐다. 꿈이요. 3년 동안 그냥 살아남으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예전 동료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작은 역에 사무실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요안하셨어요. 돈도 없고 고객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요. 홀어머니인데요.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정국이 일어섰다. 연숙 씨, 제안을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아이들을 불러주세요. 새 아이가 궁금해하며 왔다. 정국이 그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아, 너희 엄마는 매우 소중한 분이야. 그리고 너희는 매우 운이 좋아. 얘네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거든. 민호가 물었다. 어떡해요? 너희 엄마에게 일자리를 구해줄게. 하지만 그냥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주인이 될 거야. 연숙이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국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너만이 외계 회사를 세우기 위한 창업 자금이야. 5천만 원. 방이 정적에 휩싸였다. 연숙은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시작일 뿐이야. 또 한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뒀어. 6개월 임대료를 냈어. 컴퓨터, 프린터,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 하지만 해요. 제가 누구라고요? 너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강한 엄마야. 그리고 나는 이런 투쟁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어. 아이들은 놀라움 속에 있었다. 하지만 고객을 어디서 찾겠어요? 연숙이 물었다. 첫 고객들을 내가 구해뒀어. 작은 사업체들이야. 그들도 시작 단계야. 함께 성장할 거야. 정국이 계속했다. 민호야, 너는 수학학원을 시작할 거야. 소영아, 피아노 레슨이 시작돼. 혜준아, 너를 위한 어린이집도 마련했어.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연숙이 울었다. 받을 자격이 있어. 얘네 하면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다음날 정국은 연숙을 새 사무실로 데려갔다. 강남에 있는 작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다. 유리 테이블, 새 컴퓨터들, 전문적인 환경. 이게 제 사무실인가요? 연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맞아. 그리고 이게 첫 고객들 목록이야. 목록에는 5개의 작은 사업체가 있었다. 식당, 이발소, 작은 마트, 청소회사, 온라인 판매하는 젊은 창업자. 모두 너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도우면서 너 자신도 도울 거야. 첫 주는 힘들었다. 연숙은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정국이 계속 지원했다. 전화하고 조언해줬다. 할 수 있어요. 연숙 씨, 믿음을 잃지 마세요. 2주차의 첫 고객인 식당 사장이 매우 만족했다. 어디서 이렇게 회계를 잘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물었다. 3주차의 이발사도 이를 크게 칭찬했다. 입소문이 시작됐다. 첫 달 말에 연숙은 3명의 새 고객을 찾았다. 정국 씨, 전화로 말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이고 정직하니까요. 3개월 후 YS 어카운팅 회사는 12명의 고객과 일하고 있었다. 연숙은 이제 자신감이 있었다. 민호는 수학학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엄마, 저 커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말했다. 소영은 피아노 레슨에서 선생님을 놀라게 했다.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말했다. 혜주는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고 사교적이었다. 6개월 후 연숙은 자신의 사무실을 확장했다. 조수를 고용했고 20명의 고객과 일하고 있었다. 이제 정국 씨에게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말했다. 하지만 정국이 답변이 놀라웠다. 이건 빚이 아니었어요. 연숙 씨. 투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큰 이익을 냈어요. 어떤 이익이요?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이요. 이보다 큰 이익은 없어요. 1년 후 YS 어카운팅은 이제 강남이 알려진 작은 회계 회사 중 하나였다. 연숙은 2명의 직원을 둔 사장이 되었다. 민호는 특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땄다. 소영은 피아노 대회에서 1등을 했다. 혜준도 유치원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날 연숙은 정국을 사무실로 초대했다. 정국 씨,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지 마세요. 당신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그날 저는 당신을 보지 않았어요. 연숙 씨, 투쟁하는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겨요. 아이들도 거기 있었다. 민호가 정국 아저씨, 당신은 우리의 천사예요. 말했다. 소영은 피아노로 한 곡을 연주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말했다. 혜준도 그림을 그렸다. 이게 우리 옛날 집, 이게 새 집, 이게 당신을 처음 본 날. 정국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다. 2년이 지났다. YS 어카운팅은이 제50명의 고객과 일하는 중간 규모 회사로 발전했다. 연숙은 집을 바꾸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냈다. 민호는 14살 수학 천재가 되었다. 대학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소영은 피아노 거장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작은 콘서트들을 하고 있었다. 혜준도 7살에 매우 성공적인 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연숙이 정국에게 전화했다. 정국 씨, 큰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서울예계사회의 서저를 올해의 창업가로 선정했어요. 시상식이 있어요. 축하해요. 정말 받을만해요. 꼭 오세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상은 없었을 거예요. 시상식에서 연숙은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제 인생의 최악인 아래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에게 돈만 준 게 아니라 믿음을 되돌려줬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분이 준 2번째 기회 덕분이에요.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 후 정국이 연숙에게 봉투를 줬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안에 사진이 있었다. 첫날 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 뒷면에 쓰여 있었다. 연숙아, 너는 이미 강했어. 나는 그냥 그걸 상기시켜줬을 뿐이야. 아이들과 함께 항상 행복해. 연숙은 울면서 정국을 안았다.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아니에요. 정국이 말했다. 저는 그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던 사람이에요. 진짜 영웅은 당신이에요. 서울의 추운 거리에서 울던 그 어머니는 정말로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 하지만 정국이도 옷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결단력, 근면함,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리고 정국도 배웠다. 때로는 기적이 누군가에게 2번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끝.